안녕하십니까. 오늘 소프트웨어 공학 소개에 대해서 발표할 모던 에자일 8기 홍대경입니다. 먼저 목차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소프트웨어 개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소프트웨어가 뭔지, 그리고 소프트웨어 공학이 무엇인지, 그리고 공학에서 이제 저희가 해결해야 할 품질과 프로젝트 유형, 그리고 프로젝트 작업들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약하고 Q&A를 가지겠습니다. 먼저 제 오늘 발표는 객체지향 소프트웨어 공학의 챕터 1을 좀 요약한 내용들입니다. 먼저 소프트웨어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프트웨어는 현대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이죠. 저희 소프트웨어는 점점 규모가 커지고 복잡해지면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엔지니어 없이는 개발하기 좀 어려워졌습니다. 지금 좀 다르긴 하죠. 그리고 대규모 프로젝트는 단체 개발이 필수인 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 아래에 재밌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좀 가져왔는데,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거는 책에서는 오케스트라를 연주하는 거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엄청난 재주에 뭔가 몰두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게 소프트웨어 개발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소프트웨어 정의를 볼 건데요. 저희 소프트웨어는 입력된 자료를 처리해서 결과를 출력하는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저희가 프로그램에 개발하고 운영하고 보수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자료 일체를 소프트웨어라고 합니다. 저희가 보통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무언가 결과물이 만든 프로그램 하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소프트웨어는 이런 프로그램 플러스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만들기까지 필요한 모든 자료와 또 이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저희가 작성한 모든 문서까지 다 포함을 합니다. 결국에 소프트웨어는 저희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을 한 모든 결과물을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무엇인가 하면요, 저희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설계하는 사람은 당연히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라고 하겠죠. 그런데 이제 보통 엔지니어라고 하면 이제 건축 엔지니어 아니면 자동차를 개발한 엔지니어라고 많이 소개를 하는데, 이런 하드웨어 엔지니어 말고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하는 작업에 대해서 이제 다른 하드웨어 엔지니어의 작업과 차이가 있다면, 저희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작업한 결과물은요, 실체를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동차를 만들면 자동차가 눈에 보이고 건물이 지으면 건물이 눈에 보이는데, 저희가 작업한 작업물은 사실 눈으로 바로 파악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리고 굉장히 개념적이고 또 무형적이고 또 그렇습니다. 다음 저희 작업물들은요, 적은 비용으로 복제 및 대량 생산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저희 작업은 항상 노동지향적인 사업이고요. 또 자동화가 조금 어렵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현재 AI 발전으로 좀 나아지고 있는 부분이 됩니다. 또 저희의 작업물은요, 좀 변경이 쉬운 편이에요. 자동차는 다 만들고 나서 좀 변경하려면 많은 돈이 들고 좀 기술이 필요한데, 저희는 사실은 개발자가 코드만 조금 바꾸면 쉽게 변경이 가능하죠. 근데 쉽게 변경이 가능하지만 또 올바르게 고치기는 또 어려운 편입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저희는 물리적으로 닳지 않는 게 또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작성한 프로그램이 1000년 뒤에도 사실 가동할 수 있죠. 근데 이거랑 별개로 저희가 만든 소프트웨어가 계속 수정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 설계 구조가 악화되면서 이거를 소프트웨어가 닫는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런 소프트웨어는 여러 가지 유형으로 이제 나눌 수 있는데, 공급되는 방식에 따라서 주문형 소프트웨어, 패키지형 소프트웨어,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 자료를 처리하는 방식에 따라서는 리얼타임과 자료 처리 형식의 소프트웨어로 또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주문형 소프트웨어는 어떤 특정한 사람의 수요를 위해서 만들어진 소프트웨어를 주문형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법용적으로 필요한 게 아니고요, 어떤 특정한 한 사람 또는 한 특정 기업을 위해서 만들어진 소프트웨어죠.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웹사이트도 이런 주문형 소프트웨어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그거에 비해서 패키지형 소프트웨어는요, 공개 시장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소프트웨어입니다. 어떤 특정한 수요가 아니고 시장 전체적인 수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소프트웨어이죠. 이런 소프트웨어는 보통 저렴하고 신뢰도가 높은 편입니다.
대표적으로는 포토샵 등이 있죠.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에 탑재되기 위한 소프트웨어인데요. 세탁기, 냉장고 같은 데다가 넣기 위한 소프트웨어입니다. 이런 세 가지 공급에 따른 소프트웨어 유형에서요, 인베디드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지면 가장 많이 복사되는 유형입니다. 그 다음에 패키지형과 그다음 주문형이 가장 복사가 좀 덜 되는 소프트웨어 유형이죠. 그거에 비해서 실제로 개발자들이 많이 종사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유형은 주문형 소프트웨어입니다. 왜냐하면 패키지형과 인베디드 소프트웨어가 대표적인 거대 기업들이 만드는 소프트웨어 유형이기 때문이죠. 다른 유형으로는 이제 리얼타임과 자료 처리 소프트웨어 유형이 있는데 둘 다 사실은 그냥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리얼타임은 외부로부터 반응, 신호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을 중점으로 하는 소프트웨어고요. 자료 처리 소프트웨어는 자료를 어떻게 구성하고 또 보여줄지를 중점으로 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 두 개를 완벽하게 구분하진 않고요. 둘 다 어느 정도 리얼타임의 요소와 자료 처리의 요소를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얼타임을 중점으로 보는 것들이고요. 자료 처리를 중점으로 보는 소프트웨어들이 있죠. 예를 들면 인베디드는 어느 순간에 어떻게 작동하는지가 실제 문제에 치명적인 피해를 이룰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리얼타임의 아주 큰 부분을 소모하겠죠.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을 설명하기 전에 소프트웨어 위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는 다른 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는 품질을 높이기가 힘든 편입니다. 소프트웨어가 이제 본격적으로 수요가 늘어나고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그거에 비해서 생산성 향상은 항상 더뎠어요. 왜냐하면 소프트웨어가 노동집약적이기 때문에 인간의 작업을 예측하기가 좀 어렵고 또 특유의 복잡함이 또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수요는 증가하는데 그거에 비해서 소프트웨어 개발의 결과물들은 항상 에러가 좀 많고 결함이 많아서 많은 돈을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수정되고 또 많이 폐기가 되었었습니다. 이런 소프트웨어 개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의 공학적인 설계를 도입하기 시작한 게 소프트웨어 공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공학을 설명하면 과학이나 수학을 기초로 해서 어떤 구조나 기계, 시스템 등을 생성하는데 체계적인 방법을 적용하는 게 이제 공학이죠. 소프트웨어 공학은 똑같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는데 유지보수하기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 방법을 하는 게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이죠.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공학 말고 다른 공학을 예시를 들어볼게요. 토목 엔지니어는 토목 공학을 사용해가지고 도로를 짓고 교량을 짓습니다. 당연히 커다란 도로랑 교량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온 많은 과학적 원리, 체계적 접근, 또 절차와 지침이 있죠. 다리를 지으려고 이제 지진이랑 바람의 방향을 계산해야 하고 또 콘크리트의 허용 외압 등을 계산하고 이미 이런 것들을 해야 한다고 지침이 또 내려와 있고 실제로 그걸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목 엔지니어를 위한 도구들도 많이 발달되어 있고 또 공급되어 있습니다. 트럭도 있고 크레인도 있고 이런 거를 통해서 거대한 다리를 짓고 그러는 거죠. 소프트웨어 공학의 출현 배경도 이런 거랑 똑같은데 공학적 원리를 소프트웨어에 적용하는 거죠. 이런 개발과 유지 보수에 방금 전처럼 많은 문제들이 있었고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대한 비용과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공학이 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소프트웨어 개발이 소프트웨어 공학인가?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다시 다른 사람한테 또 물어볼 수도 있겠죠, 반대로. 그러면 반대로 모든 건축물을 짓는데 토목 엔지니어링 기법이 들어갔는가?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거대한 도로나 거대한 다리를 만드는 데는 이런 토목 공학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들어가고 많은 과학적 원리를 통해서 만들어졌죠. 근데 사실 저희 집 앞에 있는 마당에 조그마한 냇가에 작은 다리가 필요해서 이런 공학적 원리가 좀 필요할까요? 사실은 그냥 가게 가가지고 망치 좀 사오고 이런
기자재 좀 사온 다음에 뚝딱뚝딱 해서 만들 수 있는 게 또 다리이기도 하죠. 소프트웨어 공학도 이러한 대규모 프로젝트, 대규모 팀업 과정을 위해서 만들어진 주제입니다. 저희도 이제 거대한 프로젝트를 돌릴 때는 이런 공학적 원리가 굉장히 구체적이고 많이 들어가고, 혼자 하는 개발은 사실 이런 게 별로 필요 없죠. 그냥 자기가 아는 지식 내에서 구현만 하면 그것도 또 소프트웨어 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공학을 한마디로 소개하면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품질 좋은 대규모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정에 끼치는 시간용으로 개발하거나 발전하는 체계적인 과정이라고 소개할 수 있습니다. 내용 좀 어렵죠? 그래서 하나하나 좀 보아보겠습니다. 고객의 문제 해결. 소프트웨어 공학은 결국에는 고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또 그렇게 이루어져야 하고요. 그래서 애초에 저희의 소프트웨어 개발이 고객의 문제에 해결할 수 없다면 이 개발을 해야 하는지부터 먼저 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개발이 진짜로 이 고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찾아봐야 하고요. 또 소프트웨어는 저희 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변환되고요. 또 발전하기도 합니다. 또 그렇게 발전된 기술이 빠르게 표준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체계적인 발전을 말이고요. 또 대규모 고품질 소프트웨어 시스템. 아까 전에 말했듯이 소규모 프로젝트는 혼자서 가능하죠. 대규모 프로젝트, 팀 작업, 이런 복잡함을 위해서 소프트웨어 공학이 개발된 겁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의 중요한 과제는 저희가 사실 잘 만드는 게 중요한데 어떻게 잘 만드는지, 어떻게 이 개발을 효과적으로 분리하는지, 그리고 수많은 대규모 팀원들이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고 또 이 분할된 프로젝트들이 어떻게 협동을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개발 과제입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공학은 공학의 작업적인 특징을 가지게 되는데, 한마디로 이제 경제적 제약을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를 해야 합니다. 시간과 자본, 노동의 제약을 계산하기 시작해야 하죠. 이득이 없다면 아까 전처럼 작업 자체를 고려해 봐야 하고요. 한정된 예산을 항상 생각해서 실현 가능한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 어떤 작업이 필요한지, 어떤 기간에 필요한지를 예상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의 궁극적인 공학의 목표는 품질 좋은 소프트웨어를 최소한의 비용, 계획된 일정에 맞춰서 만드는 게 중요하죠. 이거는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다루는 4가지 주제를 설명한 표인데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 이 시스템 공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여러 가지가 설명됐지만 저희가 개발하는 주제 말고 무엇을 개발하는지 시스템적으로 넓게 생각하자는 내용입니다. 임베디드 시스템은 예를 들면 하드웨어에 탑재하기 위한 개발을 하는데 어떤 하드웨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시스템을 알아야겠죠. 예를 들면 저희는 자동화된 지게차 같은 거를 이제 개발한다고 치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어떻게 컨베이어에서 짐이 오고 어느 순간에 이렇게 내려지고 어떤 특정한 위치에 오는 것까지 시스템적으로 구별되어 있는지, 그제서야 저희가 개발한 이제 자동화된 지게차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설계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스템 공학이 중요한 편입니다. 이런 건 하드웨어적인 게 말고 이제 소프트웨어로만 이루어진 시스템에서도 이런 거를 중요하게 봅니다. 자, 이제는 소프트웨어 공학이 아니고 소프트웨어의 품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공학적 접근에서 또 다른 중요한 이슈가 품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개발한 이제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품질을 올릴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사실 품질에 대한 기준도 조금 애매한 편입니다. 무엇이 좋은 프로그램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잘 모르죠. 책에서는 이제 4가지 형태의 시선으로 이 품질을 어떻게 올려야 하는지 좀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고객의 품질 좋은 소프트웨어에서 고객 입장에서는 내가 지불한 비용에 만족할 만한 결과물인지,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사용하기 쉬운지 효율적인지, 개발자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프로그램이, 우리 소프트웨어가 설계가 쉬운지 유지 보수가 좋은지 같은 게 있고요. 또 개발 관리자의 입장, PM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만든 게 잘 팔리는지,
결함 수정과 유지 보수가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저희 소프트웨어의 품질을 평가하는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소프트웨어 품질의 특성이 있는데 한정된 시간과 비용을 가지고 현재 전체 시스템의 품질을 극대화하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설계를 해야 하고요. 자세하게 보면 소프트웨어 품질의 특성 5가지를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요. 사용 용이성이 좋아야 하고요. 효율성이 좋아야 하고 신뢰성이 좋아야 하고 유지 보수성이 좋아야 하고 재사용성이 좋아야 합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이긴 하죠. 근데 이 모든 게 중요한데 저희 소프트웨어 공학의 특징이 있죠. 시간이 제한되어 있고 비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의 품질을 전부 높이는 게 중요하지만 어떤 것들을 올려야 하는지 어떤 것들을 포기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도 품질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뭐 예를 들면 원자력 발전소는 이 4가지 요소 중에서 신뢰성이 가장 높아야겠죠. 사실 효율성은 효율적이지만 신뢰성보다는 좀 낮을 수 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인공해동 궤도 수정을 하는 것은 효율성이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뭐 잘못 든 거는 다시 틀면 되는데 틀 때 막 한 이틀 걸린다던가 그러면 엄청나게 큰 문제가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 품질인데 소프트웨어가 시장에서 성공하고 경쟁력을 얻으려면 디자인 요소를 최적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특성을 어떤 걸 살릴지 어떤 걸 포기할지를 결정하는 게 중요하죠. 이제 앞에서 말해둔 것들이 이 소프트웨어 품질에 대해서 외부적인 품질의 특성이고요. 내부적으로는 우리의 소프트웨어가 얼마나 많은 주석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분량을 따져볼 수도 있고요. 소프트웨어의 중복 구조의 깊이로 측정되는 복잡성이 또 우리 소프트웨어의 품질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내부 품질 특성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부 품질 요소를 측정하는 데 필요한 것들이 또 알아볼 수 있는 게 또 동적 모델링이나 각종 다이어그램의 또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또 다른 주제로 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소프트웨어의 품질을 단기적인 품질과 장기적인 품질로 볼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그거 이야기입니다. 단기적인 품질을 항상 고려한다 우리가. 하지만 장기적인 품질은 잘 보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하고 보통은 어떤 이게 좋은 것 같아요 라는 거를 이제 도입하는데 큰 작업과 시간을 많이 들이고 있죠. 이런 것만 하다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장기적인 고객의 목표를 이루는데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목표를 잘 고려를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장기적인 목표와 유지 보수성 같은 거를 장기적인 품질도 신경 쓰자가 이야기의 주제입니다. 이제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의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요. 소프트웨어 공학은 일반적으로 프로젝트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프로젝트 공학 자체가 대규모 프로젝트 팀과의 소통을 위해서 만들어진 공학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작업의 구분을 보면요, 우리의 프로젝트가 새로 만들 프로젝트인지 아니면 기존의 프로젝트를 수정하는지에 대해서 또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가지 유형으로 보는데요. 우에서 유를 만드는 프로젝트 유형이고요. 다음 사용 중인 걸 변경하거나 개선하는 유형이 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개발된 컴포넌트로부터 새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부분을 있는데요. 이게 별건 아니고 똑같이 우에서 유를 만드는 유형인데 아예 완전 기반부터 모든 것을 다 만드는 게 아니고 프레임워크를 시작으로 여러 가지 컴포넌트들을 가져와서 설계하는 식으로 하는 게 이제 개발된 컴포넌트부터 시작하는 유형이죠. 새로운 시스템 개발의 특징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 개발의 특징은 시간이 아주 많이 들고요. 아주 어려워요. 그래서 그리고 시스템을 개발하는 거의 가장 윗부분인 요구 분석과 설계 부분의 창조력을 굉장히 많이 요구합니다. 하지만 또 좋은 점도 있는데 이 개발에 제약이 거의 없어요. 내가 하기만 하면 그대로 다 되는 게 또 새로운 시스템 개발의 장점입니다.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야 할 도메인 지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도메인은 이제 소프트웨어가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 영역 또는 적용된 특정 분야를 의미합니다. 저희가 보통 이제 웹사이트에 도메인 주소 같은 거 할 때 말하는 그 도메인이랑 내용이 비슷해요. 결국에는 우리가 만들어야 할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누는 게 도메인인 거죠. 이제 우에서 유를 창조하는 유형은 기반 공사가 중요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네, 다른 유형은 진화 유형인데요. 소프트웨어 수요가 증가하고 완만해지고 산업이 단정되면서 대부분 소프트웨어가 이미 만들어진 걸 고치는 작업이 가장 많은 유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새로운 작업 유지보수 작업으로도 볼 수 있는 유지보수 작업으로도 볼 수 있으나 다양한 문제가 수정이 아니라 중요한 새 기능을 추가하고 또 개선하는 거기 때문에 또 다른 개발 작업에 속하기도 합니다. 네, 건물로 치면 저희 원래 만들어진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작업으로 볼 수가 있겠죠. 이제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의 유형 중에서는 이제 진화 유형은 또 두 가지로 또 나눠볼 수가 있는데, 소프트웨어 버전업을 위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을 대규모로 추가하는 유형, 그러니까 원래 만들어진 거에다가 엄청나게 많은 기능을 대규모로 추가하는 유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부적으로는 거의 변한 것 같지 않은데 내부적으로 구조를 크게 바꾸는 립 엔지니어링 유형 두 가지로 또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컴포넌트 기반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지만 완전한 무가 아니고 만들어진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여러 가지 아니면 또 원래 만들어졌던 컴포넌트들을 이용해 가지고 조합하고 그러면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는 게 컴포넌트 기반의 프로젝트 유형입니다. 프레임워크는 이제 다른 프로젝트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설계한 공통의 틀을 의미합니다. 프레임워크의 특징은 이제 커스터마이징이 잘 된다라는 특징이 좀 있죠.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 유형을 이제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이것도 좀 나중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많이 이야기해가지고요. 자, 진짜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의 작업들이 결국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실 이 프로젝트, 이 오늘 테크톡 주제를 가져온 게 이거를 설명하고 싶어가지고 가져온 거예요. 저희가 프로젝트를 이제 미니 프로젝트도 진행하시게 될 건데, 저는 이제 미니 프로젝트 딱 들어갔을 때 느낌이 그래서 결국에는 나 뭐 만들어야지라는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그리고 익스프레스나 이제 리액트를 하면서 폴더 위치나 어떻게 설계하는지를 고민하시게 돼요. 근데 정말 아무런 배경 지식 없이 이거를 만들려니까 저는 그냥 잘 몰랐어요. 뭘 생각해야 하는지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만한 요소 작업들을 좀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생각하고 또 구현을 해야 하는데 흔히 발견되는 작업들이 있습니다. 요구 분석, 설계, 모델링, 프로그래밍, 테스트, 품질 보증, 프로젝트 관리, 이 7가지가 여러 가지 프로젝트 작업에서 흔히 발견되는 작업들입니다. 그리고 이 작업들의 종류와 순서에 따라서 또 다른 주제인 개발 프로세스와 또 관련이 있습니다. 요구 분석인데요. 고객의 문제 해결을 생각하는 게 이 요구 분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요구 분석은 결국에는 우리가 뭘 해야 할지, 뭘 만들어야 할지 이런 걸 생각해 보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고객의 문제를 보고 비즈니스 환경과 문제를 파악하고 필요한 기술들을 파악하고 작업 순서들을 나누는 게 요구 분석에서의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작업 순서들을 보면 도메인을 분석하고요, 관련 배경 지식을 분석하고 문제를 찾고 요구가 어떤 것들인지 추적해보고 요구도 분석해보고 마지막 이 요구들을 한번 작성해보는 것들이 요구 분석에서의 작업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프로젝트와 관련된 사람들이 좀 써놓은 건데, 여기 이 프로젝트에 어떤 사람들이 관련되어 있느냐, 아까 전에 앞에서 말했던 사용자, 고객, 소프트웨어 개발자, 그리고
프로젝트 개발자 이런 사람들이 여기 프로젝트와 관련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거 잠깐 보여주는 거고요. 다음 작업으로 이제 설계가 있는데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기술로 요구사항을 어떻게 구현할지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어떤 걸 소프트웨어로 구현할지, 시스템을 서브 시스템으로 구현할지. 근데 굉장히 내용이 많은데 결국에 설계에서 말하고 싶은 건요. 대규모 시스템을 설계를 할 때는 조그마한 요구부터를 생각하지 말자입니다. 그러니까 큰 부분에서 추상적인 부분부터 궁극적인 목표 이런 요구 사항들을 가정 위에서부터 설계를 하자가 이 요구 설계에서 말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이제 요구도 분석하고 설계도 했으면 모델링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모델링은 이제 소프트웨어의 심벌 수식들을 표현을 하기 위해서 과정인데 말이 어려운데 그냥 눈으로 보기에 편하게 그려보는 거죠. 저희가 기체 지형에서 배웠던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형식들이 여기 모델링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백엔드로 치자면 우리가 어떤 클래스로 나눌지, 어떤 클래스 간의 관계도가 있는지, 어떤 클래스 간의 상속 관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그려보고 써보는 게 모델링의 작업들이죠. 그래서 이 모델링은요 UML과 좀 관련이 많아요. 저희가 이거 클래스 다이어그램도 그려보고 시퀀스 다이어그램도 그려보면서 우리의 설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눈으로 표현하는 게 모델링입니다. 이제 모델링까지 끝나면 그때에서야 이제 저희가 개발에 들어가는 게 보통입니다. 프로그래밍은 이제 여러 가지가 써 있지만 결국에는 저희가 코드를 작성해보고 설계를 해보고 실제로 구현해보는 게 또 프로그래밍 부분이죠. 이제 이 프로그램을 하면 이제 테스트도 저희 중요한 작업 중 하나고요. 품질 보증과 프로젝트 관리까지 하는 게 이 모든 게 프로젝트 작업에서 이루어지는 작업들입니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공학 및 운영 관점에서 이렇게 나눠진 거리 있어가지고 가져와 봤는데요. 저도 어려워가지고 잘 모르긴 한데 전체 작업들이 어떤 게 있는지 보여주는 게 좋아가지고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한번 봐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요약하자면요. 소프트웨어 공학은 소프트웨어 생산과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적용하는 소프트웨어 방법, 원리 등을 말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위기 현상과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에서 미숙한 경우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소프트웨어 공학이 필요하다. 소프트웨어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다? 목표는 생산성과 품질의 향상입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대규모 프로젝트가 어떻게 잘 돌아가는지 이런 게 소프트웨어의 궁극적인 목표고요. 이런 소프트웨어 공학이 적용된 프로젝트에서 하는 작업들이 요구 분석, 설계, 모델링, 프로그래밍, 테스트, 품질 보증, 프로젝트 관리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Q&A 받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